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바이오고요. 우리바이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는 우리엔터프라이즈의 한 계열사로서 현재 바이오와 LED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료용 대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바이오 분야보다 주력 매출이 LED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바이오는 우리엔터프라이즈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엔터프라이즈의 전반적인 사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조명 사업 부분과 LED, BLU, PCB, 도광판, 바이오로 나눠져 있고 이 조명 사업 부분이 우리엔터프라이즈가 하고 있고 LED가 이런 우리바이오나 우리 ENL이나 뉴픽스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오 분야는 우리 바이오나 우리 사이언스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바이오 분야는 이런 전체 계열사 매출을 살펴봤을 때 매출 비중이 3.7%로 굉장히 낮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만 낮은 거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고 우리 바이오만 떼놓고 봐도 현저히 낮다. 이런 전체 사업 비율 중에서 이런 바이오 식품은 3.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이 이 LED, 세티비, LED PKG에서 88%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가 이렇게 만든 LED를 어디에 납품하냐고 보면은 뉴옵틱스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옵틱스는 어디에 납품하냐면 LG나 뭐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 LED 패키지를 납품을 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바이오의 LED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되려면 전방 산업인 LCD, TV 분야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3년도에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다운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각 사업 부분별 매출이 했고 또 원자재 등에 대한 매출 원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 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259억 원 정도 전년 대비 20%가 줄었고 매출액도 한 101조 2조 1조 2,600억 원 정도 전년 대비 6.9% 하락을 했다. 당기 순이익 마찬가지로 이제 4.5%나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바이오의 주력 제품은 이제 LED다 보니까 그리고 또 LED다 보니까 왜 LED에 대한 매출이 떨어졌을까 살펴보게 된다면 정답은 이제 LCD, TV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침체가 오다 보니까 LCD, TV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LCD 패널 가격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LCD에 대한 상황이 왜 좋지 않아졌을까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소형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에서 시장 규모를 보게 된다면 이제 뭐 중소형 LCD긴 하지만 이 대형 부분도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LCD에 대한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됐었죠. 뭐 넉넉 잡아서 21년도까지. 그 22년도부터는 시장 규모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23년도도 뭐 포워드지만 실제로 23년도에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고 보게 되냐면 이제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LCD에 대한 파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과 MMA를 하고 지속 공장 증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까지는 아직까지는 20년도까지는 지금 LCD에 대한 시장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금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자금률이 높지 않아서 많은 국내나 이제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등 많은 기업한테 수입에 의존했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국내 LCD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왔었죠. 하지만 21년도가 지나고 22년도부터 되면은 중국이 이런 LCD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밸류 체인을 완성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 하면 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LCD 시장을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국내나 뭐 일본이나 대만 다른 기업들의 의존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았고 또 LCD에 대한 공급 과잉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LCD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 악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LCD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아진 거죠. 그리고 우리바이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바이오에 대해서 간단한 이슈를 살펴봤고요. 뭐 추가적인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가를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바이오가 중간중간에 조금 부분들이 있죠. 일단 12월 달 부분과 그런 부분들, 10월 달 부분, 결국에 이렇게 10월 달 부분과 1월 달 부분에 뛰었던 이유는 의료용 대마 이슈를 통해서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뭐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50원까지 뛰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현재 상황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이런 차트를 볼 때, 뭐 60평선이 그래도 아직까지 완만해지고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바이오 자체가 어떤 영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서 올랐던 게 아니라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60선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뭐 설명하자면 결국에 우리바이오에서 상승 신다면 아직까지는 60선이 하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 추세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도 있겠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원까지 한번 나오고 이 부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서는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살짝 눌리더라도 만약에 크게 눌리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3,250원 부근 하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하락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1,700원 부근과 2,000원 했을 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승 시나리오 말하긴 했는데 사실 뭐 우리바이오가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와 가지고 상승했던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차트적으로 상승 시나리오를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추후에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바이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나 주가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우리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